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20대 대학생 여성입니다.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과 저의 억울한 사연을 많이 보고 분노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뻔뻔한 저희 고모와 큰엄마, 큰아빠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발이 힘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저희 부모님의 힘듦을 이해해 주시고 저 대신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연에 공감해 주시고 분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저 혼자만 분노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제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렸어요. 저도 너무 힘듭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막내세요. 그 위로 형 한 명,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많이 갑질하신 것 같아요. 그 개 같은 버릇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네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고모가 보일러 고쳐달라고 저희 아빠를 불러서 하루 종일 수리를 시켜놓고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줘서 무일푼으로 노동하고 쫄쫄 굶고 온 경우도 있었고요. 고모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밭일이 바쁘다고 불러서 종일 일 시켜놓고 제대로 밥도 안 준 적도 많았습니다. 큰아빠는 공사장 일을 하시는데 예전부터 바쁘면 아빠를 불러놓고 무임금으로 일 시킨 적도 많았어요. 저희 아빠가 거절을 못 하시는데 아무래도 고모랑 큰아빠는 아빠의 그 여린 심성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거절한다고 들을 양반도 아니고요. 둘 다 독불 장군이라서 아빠가 거절한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든 제 뜻을 이룰 때까지 아빠에게 계속 욕이든 말이든 쏘아붙여서 결국 아빠가 굴복해버려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지요. 저희 아빠는 큰아빠가 지어놓은 빚도 다 갚았습니다. 큰아빠가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산다고 만들어낸 2,800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아빠와 그런 아빠에게 시집 온 저희 엄마가 다 갚았어요. 그거 아세요? 아빠가 출장 갔을 때 큰아빠와 할머니가 아빠와 상의도 없이 대출받아 사버린 집의 빚을 나중에는 큰아빠가 결혼을 하여 그 집을 나가 따로 살림을 차린 덕택에 그 빚을 저희 아빠와 엄마가 갚았습니다. 큰아빠는 자기 돈 보태서 집 샀다고 오히려 집 나갈 때 그 돈을 뺏어 나갔어요. 진짜 웃기죠. 그래놓고는 아직도 집 못 사고 전세 살고 있는 게 코미디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는 곳은 대구지만 집값이 아주 낮은 곳이에요. 아직까지도 제가 사는 이 집이 1억이 안 됩니다. 재밌는 건 아빠에게 빚만 떠넘겨주고 자기 돈은 다 챙겨간 큰아빠가 할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모랑 함께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빠는 기가 막혀 했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제가 4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위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하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과정을 저희 엄마랑만 했어요. 수술비와 치료비도 모두 저희 아빠가 부담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빠만 일하는 외벌이였고 고모네 집과 큰아빠네 집은 모두 맞벌이였는데 말이죠. 고모는 할머니와 한 번 병원에 같이 간 뒤 나는 이 짓을 못하겠다면서 2번 다시는 안 했고 수술비와 치료비도 하나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문병도 안 왔어요. 그렇다고 평소에 생활비는 보태주느냐?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사들고 방문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되려 매번 연락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저희를 당황시킨 적이 더 많았습니다. 상전처럼 갈 때는 아빠가 데려다 줬고요. 큰아빠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돈도 하나도 안 보탰어요. 저희는 할머니의 위암 치료비와 수술비, 이후에 7년간 병원 정기검진 다닌 비용까지 합쳐 몇천만 원 때문에 가세가 기울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병원 말고도 어린이집과 동사무소를 동분서주하며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지원받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최근에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며 눈물을 보이십니다. 저는 어려서 잘 기억나지 않는 일임에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큰엄마는 할머니 하루 병원에서 수발하고 엄마한테 수고비로 돈도 받아갔습니다. 약 3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치매가 발병했을 때도 신경도 안 썼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아무도 치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능을 치고 난 후 할머니의 증세는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할머니는 망상과 선망, 폭언을 수시로 보이셨어요. 거짓말 안 하고 1분에 두세 번씩 내 돈 내놔, 내 통장, 도장 내놔를 반복하셨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다 하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라며 저희 가족을 몰아세웠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몇 개월간 계속 되었어요. 그때부터 고모와 큰아빠는 저희 집으로의 발길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빠의 도와달라는 호소에도 치매 걸리면 다 그렇다며 모른 척 했어요. 그때 집에 있던 저와 저희 엄마는 치매인 할머니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엄청 고통받았고 저는 정말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하루에 두세 번씩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코로나 시국에 이르러 더 심해졌어요. 작년 4월부터는 씻는 것도 혼자 하기 싫어하셨습니다. 혼자 씻는 것이 힘들어지니 씻는 것을 기피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치매 환자들에게도 목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억지로 목욕시켰어요.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 보일 때 30분 정도 설득하고 일으켜서 같이 욕실에 가는 시기였죠. 힘들었지만 목욕 후에 개운하다는 그 말이 저를 그나마 일으켜 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금 한 목욕조차도 기억 못하고 네가 나한테 뭘 해줬냐 라면서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목욕도 밀어낼 때 저는 억지로 할머니를 붙잡아 목욕을 시키며 많이 울었습니다. 기분 안 좋을 때 목욕시키면 욕이란 욕은 다 하셨어요. 그래도 안 하면 냄새가 나니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고요. 제가 아니면 엄마가 해야 되었을 테니까요. 그때도 큰아빠와 고모는 집에 오지도 할머니께 제대로 전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8월이 되었고 결국 어찌저찌 할머니 같은 동네에 할머니가 다니시는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네가 드디어 날 버리는 거냐? 차라리 수면제 태워 날 없애라 라고 할 정도로 거부하셔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야 한다고 호소했던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래도 착한 요양보호사님이 매일마다 집에 오셔서 할머니를 달래며 설득한 덕에 나중에는 요양보호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면서 잘 다니셨어요. 그렇게 조금 살만한 시간이 잠시 이어졌지만 11월부터는 급격히 불편해지는 거동 덕에 다시 힘든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홀로 일어나길 힘들어 하셨고 툭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집에 있을 때는 계속 누워 있으려고만 하셨어요. 기억력이 급속히 퇴화하여 옆에 둔 틀니도 기억 못 하시고 침대에서 낙상하거나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어해 노인용 기저귀를 차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매일 제가 갖다 주며 갈아드려야 했어요. 할머니가 자존심이 세서 남이 착용해줘야 하는 기저귀는 절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팬티형을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할머니께 드려서 갈아입혔습니다. 11월 말부터는 대소변을 팬티에 넘치게 싸버려 제가 다 씻기고 기저귀 갈아입히고 옷을 입혔어요. 그 짓을 2월 설 전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큰아빠와 고모는 무관심이었어요. 얼마나 무관심이면 할머니 휴대폰 기본 요금인 11,000원도 제대로 안 내서 몇 달 동안 미납되었겠어요.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엄마는 미납되다 못해 연체 이자까지 붙은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네 남매에게 분노해서 결국 휴대폰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엔 휴대폰을 받지도 못하셨으니
있어도 의미가 없던 셈이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저를 안쓰러워했지만 별달리 저를 도와줄 방도가 없었고요. 참다 못한 저는 추석쯤에 고모와 큰아빠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늘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엄마와 아빠가 힘들다고 하면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안달을 하는 그 무책임한 태도와 평소의 할머니를 향한 무관심을 질책하는 글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낸 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는 미안하다면서 온갖 변명 어린 구차한 문자를 보내시더니 아빠한테는 감히 계집애 주제에 버르장머리 없다고 아빠한테 온갖 난리부르스를 피웠던 모양입니다. 큰엄마도 같이요. 그것을 빌미로 당연히 아빠에게 주어져야 하는 이 집 증여도 못하게 했어요. 치졸함의 끝판왕이죠. 더 웃긴 것은 이런 고모의 태도에 화가 난 엄마가 추석 때 안 가버리니까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댁에 안 오냐고 할머니와 단 둘이 간 아빠에게 온갖 성질을 냈나 봅니다. 아빠는 거기서 또 아무 말 못하고 주눅 들어 있었겠죠. 애초에 자기 엄마 보러도 잘 안 오던 양반이 21년 동안 겨우 한 번 추석에 시댁 안 갔다고 우리 엄마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고모는 제가 아는 한 한 번도 저희 엄마와 큰엄마가 추석 음식 하는 것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매번 제사 끝나고 와서 차려진 음식 집어 먹고 혼자 다 싸가기만 했었죠. 가족들 다 같이 온 것도 아닙니다. 매번 온 것도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기분 내킬 때 제사 끝나고 와서는 감나라 배나라 오만 소리는 다 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제사인데도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미 그들에 대한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시댁도 안 갔는데 엄마 친정은 왜 갔냐고 아빠한테 그랬나 봅니다. 아빠가 그 전화는 바로 끊더라고요. 참 코미디죠. 최근에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설 끝나고 고모와 큰아빠가 앞장서서 할머니를 요양원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보내놓으면 보기 힘들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정작 보내고 난 후부터는 비대면 지침 때문에 면회가 불가능한 요양원을 큰아빠, 고모, 큰엄마 번갈아 가며 일주일에 3-4번씩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에게 전화하면서 민폐를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엄마한테 전화와서 친지분들이 너무 많이 면회를 온다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온다면서 하소연을 했을까요? 아니, 그럴 정성이 있으면 진작에 우리 집에 와서 할머니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사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 할머니를 보겠다고 애달파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빠한테도 전화해서 요양원에 할머니 안 보러 가겠냐고 고모가 그랬을 때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신 지 거의 2주가 다 되어갈 때인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긴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숨쉬기 힘들다고 하셔서 호흡기주를 꽂아놓고 있었는데 할머니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낮아져서 생명이 위독해진 게 이유였습니다. 연락 받자마자 엄마하고 아빠가 병원에 가니 이미 큰아빠와 고모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고모는 할머니가 아픈 모습을 아주 잠깐 보더니 이 병원에서 수발하는 거 누가 하니? 라며 마치 자기 엄마를 남인 양 대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한 아빠가 성질이 나서 큰아빠와 고모 보고 그냥 가라고 하고 출입증 받아서 보호자를 자청했습니다. 회사도 이틀간 휴가를 내고요. 그렇게 이틀을 할머니가 필요한 것을 나르랴, 부족한 점 보충하랴,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시다가 결국 할머니 임종도 지키셨습니다. 마지막엔 편하다고 말하며 눈을 감은 채 스르르 가셨다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더 고통스럽게 가지 않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아빠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고생했습니다. 손님의 8알이 아빠 쪽 손님이었거든요.
한 회사에 30년을 다닌 아빠 쪽 직원들이 와서 아빠를 많이 달래주더라고요. 장례 부조도 아빠 쪽 사람들이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고모가 자꾸 할머니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통장을 들먹이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모 앞으로 온 개인 부조도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앞으로 온 부조는 정부 장례비에 들어갔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장례식도 다 끝나고 사무제도 다 끝난 이후인 오늘 무턱대고 전화가 와서 자기 계에서 온 부조 50만 원을 제외한 부조를 통장으로 붙이라고 했답니다. 재미있는 건 개인 부조도 고작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고모가 일부러 안 알려서 그렇다더라고요. 저도 정말 화가 났고 부모님도 기함을 토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누나에게 찍소리 못하던 아빠가 화를 내며 누나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보탤 셈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빠가 장례 비용으로 1,000만 원 넘게 들어갔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갖고 있던 통장 들먹이며 자기 돈 내놓으라고 했다더군요. 애초에 그 통장 돈 200도 없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다시 왔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뻔뻔함과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일륜대사 앞에서도 자기 이익밖에 차릴 줄 몰라요. 아빠는 더러워서 내가 보내준다면서 엄마랑 같이 돈 보내줄 겸 병원 갈 겸 아까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연을 끊으라고 하던데 아빠도 이젠 못 참겠는지 진정 연을 끊을 작정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부터 아빠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엄마가 연 끊으라고 계속 그랬는데도 그래도 누나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던 인간이 저희 아빠였거든요. 이렇게 누나인 고모한테 애틋한 저희 아빠인데 왜 고모라는 작자는 그렇게 자기 이익밖에 차릴 줄 모를까요? 제가 고모가 꿈뻑 죽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한테 말한다고 했더니 어른 일은 어른대에서 끝내게 두자고 말하지 말랍니다. 여러분들도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계속 저만 아는 게 너무 속이 터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저와 저희 동생만 저희 부모님의 분노와 슬픔을 알고서 달래주고 하는 일에 저는 너무 지쳐버렸어요. 언제까지 저보다 나이도 많은 그 아들은 모르게 놔두어야 하나요? 그 아들은 모를 겁니다. 그분이 워홀 가고 싶은데 자금이 없어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고모도 돈이 없어서 저희 아빠한테 워홀 자금 400만 원을 빌린 사실을요. 그 돈을 겨우 10만 원 보태서 4년이 훨씬 지난 작년 12월에 갚았다는 사실을요. 그 10만 원도 고3인 제 동생 쓰라고 보내준 겁니다. 돈의 이자가 아니라요. 말하는 김에 그것도 다 말해버릴까요? 그러면 집안 싸움이 나겠죠. 작년 설날 엄마가 할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며 큰엄마에게 하소연했을 때 그러게 누가 그러고 살래? 라고 엄마에게 그랬던 인간입니다. 이제는 장례 비용 치르고 남은 금액을 아빠가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그 돈은 우리가 아빠 남매들 지원 없이 할머니를 모셨으니 우리 보고 가지라고 그들이 주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했지만 아빠는 그들이 그런 호의를 베풀 깜냥이 없다는 걸 진작에 알았는지 큰엄마한테 남은 돈을 반반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럽시다 라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장례 비용으로 쓰여야 할 부조 20만 원을 자기 친척 교통비로 몰래 빼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엄마가 남은 돈 반반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20만 원만 빼고 돌려달라더군요. 진짜 뻔뻔하죠. 큰아빠도 똑같습니다. 사고만 치고 수습은 동생인 우리 아빠에게로 미루는 인간입니다. 한 번은 폭행사고에 연루된 것 때문에 유치장에 가서 아빠가 아는 친척을 통해 변호사 선임해서 겨우겨우 빼줬는데 변호사 선임비도 안 주더군요. 진짜 분노에 토할 뻔했습니다. 수십 년째 누나 형에게 당하고만 사는 아빠의 딸로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쓰레기들 때문에 아빠와 엄마가 답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솔직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저는 그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에 비례한 돈을 주는 광경을 꼭 보고 싶지만 그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을 압니다. 아빠가 인연을 끊는다 해도 그들과 저희 집이 매우 가까워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에 제가 도리어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저도 그분들 상종도 하기 싫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배가 아파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하소연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적어봅니다. 이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이상 엄마와 아빠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제가 아빠나 엄마 폰에 그들 번호를 수신 차단하는 것 빼고는 제 생각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가족은 저런 인간 이하의 것들에게서 언제쯤 해방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고모는 딸 둘, 아들 하나 있고 그분들은 고모의 그런 이중적인 면을 잘 모릅니다. 집에서는 이런 행패를 부리지 않을 테니까요. 큰엄마와 큰아빠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그들도 잘 몰라요. 다만 그들이 자기 유흥으로 다 써버리고 집에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자기 아빠를 싫어한다는 것쯤은 압니다. 왕래도 별로 없고 친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확 다 말해버릴까요? 정말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3살의 여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과 올케 문제입니다. 동생네 일인데 왜 신우가 그러냐 라는 말보다 제가 어찌해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동생은 올케와 4살 연상 연하입니다. 올케가 저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서로 형님, 올케 하며 존칭도 꼭 하고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동생네 집에서 6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올케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됐고요. 제가 봐도 착하고 이쁜 사람이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내조 잘하고 알뜰하고 착한 천상 여자라고 불리는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나이에 맞지 않게 융통성이나 유도리가 없어요. 위로 언니만 셋인 내 자매 중 막내라 그런지 동생과는 3, 4년 정도 연애 후 조카가 생겨서 부랴부랴 식을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14개월 된 예쁜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생기고 8개월까지 직장을 잘 다니다 출산으로 퇴사 후 지금까지 집에만 있습니다. 동생은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6월 갑자기 일이 생겨 관두고 장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부터 자꾸 동생네 다툼이 잦아지더니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됐습니다. 올케는 저희 동생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동생이 이혼 얘기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네요. 문제는 당연히 경제적인 거고요. 동생이 유통업을 할 땐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 맞벌이가 아니어도 충분히 조카 키우면서 생활이 되었겠죠. 근데 장사를 시작 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매달 대출받은 거 갚고 보험료며 이런저런 공과금이며 많이 빠듯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조카에게 들어가는 돈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희 신랑이 먹을 거며 조카 장난감이며 옷이며 필요한 걸 많이 해주게 되었고요. 당연히 금전적인 것도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희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느라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동생네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떠돌아다니는 일이다 보니 자주 집에 오질 못해요. 3주 전 집에 왔는데 3주 동안 있으면서 동생네를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동생은 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노가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현장 가서 작업하는 일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두세 번을 나가고 있더라고요. 올케는 조카 어린이집 10시나 11시쯤 보냈다가 3시나 3시 반쯤 데리고 오고 집에서 조카만 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저희 엄마나 저는 올케가 이제 다시 일을 해줬으면 하고 있었는데 그게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더라고요. 혼자 무작정 노는 게 아니라 조카 때문이라니. 근데 제가 더 속상한 건요. 올케가 주위 사람들이나 저희한테나 자꾸 생활비를 안 주는 신랑 때문에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생이 너무 못나 보이고 동생한테 화도 나고 해서 올케 편들어서 혼도 내고 했는데 지금 보니 올케도 답답할 뿐이네요. 동생이 이리저리 뛰어다녀 봐도 계속 제자리고 자기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지 올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할 마음이 없냐고.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해야지, 알아봐야지 했을 사람인데 일할 마음이 없다네요.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네요. 여기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신랑이 어찌해서라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저리 고생하는 거 안다는 사람이 같이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보다 더한 게 일을 하기 싫은 거면 주위 사람들에게든 가족에게든 신랑이 생활비를 안 준다느니 돈이 없어서 머리도 못 자르고 집에 먹을 게 없다느니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조카 키우는데 전념하겠다는 게 당연히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지금 형편상 애만 키우고 살기에는 너무 철없는 생각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동생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네요. 우리 이사하고는 처음으로 밥 먹으러 왔어요. 그것도 너구리 한 봉지 들고 와서 혼자 끓여 먹더라고요. 집에서 돈을 못 벌어다 주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한다면서요. 원래 동생 성격이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라 가족한테고 친한 친구한테고 힘든 말, 어려운 말 전혀 안 하고 티도 안 내는 그런 놈인데 동생이 이런 말까지 하고 우리 집에 오는 모습 보니 오죽하면 누나랑 매형 있는 곳까지 올까 싶어 많이 암스럽긴 해요. 두서없이 막 적기만 해서 앞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네요. 생활이 안 될 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올케가 일은 하기 싫고 육아에만 전념하겠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누나라도 부부일이라 뭐라 말을 해주기도 그렇네요. 괜히 가족들 사이 나빠질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럴 땐 어찌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생 아는 친한 형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와이프분이랑 올케가 친해요. 같은 동네라 저희 부부도 몇 번이나 어울린 적이 있고요. 남자분보다 그 여자분이 능력도 좋고 집안 자체 돈도 많고 부유한 분인데요. 지금 제법 큰 회계 사무실을 하시는데 회계 쪽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할 마음이 있으면 도와준다 그러고 그게 싫다면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된다고. 애기 때문이라면 편한 시간 맞춰주고 회계일이 아니라 그냥 서류 복사만 해도 월급은 이 정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건 뭐 그냥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다네요. 조카 생기기 전까진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그런 올케였는데 말이죠. 조카가 소중한 건 잘 알죠. 저 역시도 하나뿐인 친조카라 제 자식처럼 너무 이쁘고 좋은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 도움 받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기분 상하지 않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추가. 일단 금전적이며 물질적인 부분 다 모른 척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조카 생각하면 더 챙겨주고 싶지만 안쓰러워도 참아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올케가 싫거나 밉거나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마냥 착하고 이쁜 천상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 제가 본 올케는 실망스러웠고 답답했어요. 일을 안 하겠다면 어디 가서든 신랑이 돈 안 줘서 살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라도 하지 않았음 하는데 올케 마음 상하고 동생이랑 더 악화될까봐 그런 말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올케분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고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6개월을 같이 살면서 서로 진심적인 말들 많이 했었고, 그때도 동생한테 서운하고 기분 나쁜 거 일일이 다 저한테 말했었어요. 그래도 기분 나쁘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제 동생이 참으로 못났구나 싶어 동생한테 오히려 싫은 소리를 했어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애기 낳고 올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 보였어요. 동생이 일 때문에 한 달에 열흘 정도 집에 들어올까 말까였거든요. 그래서 가게 하고 싶다 했을 때도 올케도 애기 있으니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것보단 집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별말 없었고요. 근데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지금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조카 이모, 그러니까 저랑은 사돈지간이고 올케 셋째 언니분이 2달 전부터 동생네 집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저한테 동생에 대한 얘기가 줄긴 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